그러니까 이거 사업하시다 보면은 놓쳐요. 장사하다 보면 잊어요.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감면도 적용 못 받고 하는 거예요. 네, 또 찾아왔습니다. 오늘은 갑자기. 창업 감면에 대한 2탄 Q&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. 저번 영상에서 뭐 제가 개인 사업자들에 대한 매뉴얼 영상, 그때도 창업 감면에 참 많이 어필을 했거든요. 이 내용이 너무 중요하니까 질문이 진짜 많이 달렸었어요. 이 내용에 대해서. 네, 자주 묻는 질문. 첫 번째, 네. 제조업 운영하다가 폐업 후 음식점 오픈했습니다. 감면 가능할까요? 네, 가능합니다. 전 시간에 창업에 대해서 업종을 분류할 때 세 분류로 한다고 했잖아요. 제조업을 하다가 음식점 하면 일단 대분류가 다르죠. 대분류가 다르고 음식점도 마찬가지로 한식을 하시다가 외국인 음식, 뭐 중식당을 운영하면 또 창업이 됩니다. 하지만 그럴 경우 다시 재창업을 할 때는 요건을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. 그때도 업종이 맞는지, 그리고 지역이 맞는지, 나이 요건에 대해서 부합되신다면 다시 창업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 거, 이제 개인 사업 하시다 보면은 개인 사업의 한계를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. 그러면 법인 전환 고민하신단 말이에요. 아, 근데 내가 이게 창업 감면 받고 있었는데 법인으로 넘어가도 이게 승계가 되나요? 이게 계속 이어갈 수 있나요? 많이 물어보시거든요. 네, 그것도 가능합니다. 법인 전환할 경우 개인 사업자로 받았던 기간을 제외하고 잔여 기간 동안 다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창업을 해서 내가 3년 동안 감면을 받았다면 법인을 전환한 이후 2년 동안도 감면이 가능하시니까 법인 전환을 고려할 때 세액 감면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네. 네, 요게 좀 요건은 있을 수 있어요. 그 디테일한 세법상 법인 전환할 때 요건을 맞추라고 하고는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거를 법인 전환하지는 마시고 그 사이에 전문가의 도움은 꼭 필요해요. 법인 전환 하실 때 이거는 꼭 상담 받고 하시기를 바라겠고요. 그리고 세 번째, 프리랜서로 네, 소득을 받고 있었는데 사업자 등록증 이제 발급하고 이제 그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싶어요. 이래도 감면 적용 가능한가요? 네. 인적 용역으로 받고 있던 수입을 내가 사업자로 다시 받으면 그것도 창업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.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미용실에서 디자이너로 일을 하시다가 이제 1인 미용실을 창업하게 되잖아요. 그럴 경우에 뭐 똑같은 미용 일을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걸 창업으로 보기 때문에 5년 동안 감면이 가능하시니까 꼭 적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네. 저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문의 들어왔는데 특히 이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들, 컴퓨터로 일하시는 분들, IT업 종사하시다가 프리랜서로 돈을 많이 받으시잖아요, 이런 분들이. 근데 금액이 점점 커져요. 맞아요. 그러면 그 돈을 내려주는 기간에 꼭 말해보셔라. 내가 사업자 등록증 들고 한번 거래를 해도 계속 이어가도 괜찮겠냐? 괜찮거든요. 대부분 오케이를 하거든요. 그러면 그때부터 이분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다. 네, 그래서 이분 많은 분들이 또 저희 로뎀 세분 법인 통해서 도움 받고 계셔요. 네 번째, 단독 사업장에서 공동 사업자로 변경 시 감면이 적용이 가능한가? 네.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최초로 창업할 때 개업 명의자였던 원래 단독 대표자는 감면이 가능하나 새롭게 오신 이제 공동 대표자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. 이게 창업이 아니라 약간 잘 되는 사업장에 숟가락을 얹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. 그래서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감면이 불가능합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, 이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셔요. 이거는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, 수도권 지역에서 창업을 해서 못 받았어요. 근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옮기면 가능할까요? 일단 일반적인 케이스로는 안 됩니다.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 감면을 못 받는 경우에는 이제 청년이 아닌 자가 창업을 했을 경우인데요. 처음에 창업 기준은 최초 창업한 시점의 장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창업을 수도권 지역에서 한 이후에 옮긴다 하더라도 다시 감면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. 네. 여기에 덧붙이면 그것도 참 많이 물어보셔요. 이게 내가 청년이에요. 수도권 밖에서 창업을 했으면 100일 수 있잖아요. 그 전 내용 한번 잘 공부하고 오셔요. 이거 100%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몰랐어요. 그래서 청년인데 수도권에서 창업을 해버린 거예요. 내가 수도권 밖에서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러면 저 여기 인천 여기서 부평에서 사업했는데 여기 송도로 와서 사무실 이전하면 안 되냐? 그럼 나 100 되는 거 아니냐? 안 돼요. 50%가 100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. 이 창업은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에 어디에 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50에서
100이 되지는 않아요. 근데 최균 판례, 최균에 좀 핫한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볼게요. 제가 인천 사람이니까 송도에서 창업을 해서 100%를 받고 있었어요. 근데 잠깐 몰랐어요. 그래서 또 부평을 나갔어요. 부평을 나가는 순간 이거는 바뀌어요. 100에서 50이 되는 건 바뀌어요. 그러니까 지역을 옮기면 그냥 50%로 바뀌어요. 참 웃기죠? 50에서 100은 안 되는데 100에서 50은 바뀌어요. 근데 이게 또 최신 판례. 50인 상태에서 그럼 나 다시 송도 갈래. 왔어요. 이건 돼요. 100이었다가 50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오면은 이거는 돼요. 예, 이게 최근 해석인데 어쩌다 보니 지역 옮겨서 이렇게 감면율 적용이 좀 바뀌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. 첫 사업자가 100% 지역이었다면은 갔다가 와도 100이 될 수 있다. 이 정도 내용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창업 감면 적용되려면 이제 또 납세자가 알아야 되는 기타 유의사항들이 좀 있어요. 그런 거 우리 좀 지 대표가 설명 좀 해주세요. 제일 중요한 게 있겠죠. 저희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저희 거래처로 오신 분이었는데 이제 창업 감면 요건들이 전부 다 맞았어요. 그래서 굉장히 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열심히 일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신고를 해보니까 반려가 되었어요. 이럴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를 등록 안 했거나 현금 영수증 가맹 사업장이 아니어서 의무 가입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세법에서 말하는 의무를 처음부터 안 하면 감면이 배제되기 때문에 꼭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시고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있죠. 이제 우리 정기 신고라고 하는 종합소득세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셨어야 돼요. 아예 무신고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감면 배제 사유니까 꼭 나중에 감면을 받으시려면 감면을 받은 채로 신청 안 했더라도 신고는 하셨어야 돼요. 그러니까 꼭 종소세 신고를 기한 내에 해주시길 바랍니다. 이거 참 제가 언급 많이 했죠, 영상에서. 사업 개업하면은 밑작업하는 거. 사업용 계좌 등록하셔라. 그러니까 이거 사업하시다 보면은 놓쳐요. 사업용 계좌를 그냥 내가 은행 가서 계좌 발급한 게 사업용 계좌를 발급한 게 아니라 그랬죠. 이거를 내가 국세청, 홈택스에 꼭 등록을 해놔야 돼요. 이게 사업용 계좌를 등록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를 사업 초창기에 꼭 해두시라는 거예요. 장사하다 보면 잊어요.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거 감면도 적용 못 받고 하는 거예요. 현금 영수증 가맹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. 밑작업이거든요. 이거 물론 뭐 이렇게 동네에서 이제 음식점 하시고 그러신 분들 카드 단말기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지만 이것 때문에 요즘 기각 많이 나가시는 분들, 건설업 하시는 분들, 실내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현금 영수증 가맹하라고 굉장히 안 내면 국세청에서도 많이 쏘거든요. 이거 많이 누락하신다는 거예요. 가산세도 나오지만 창업 감면 자체를 적용받지 못한다는 게 가산세보다 더 아플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초기 세팅은 우리 지세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꼭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. 네, 이게 1편에서는 요건이나 감면율이나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려봤고 2편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려봤는데 해소가 안 돼요. 내 안에 여전히 궁금증이 있어요. 이러면 상담 받으셔야죠. 저희 이 창업 감면에 대해서 공부도 참 많이 했고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 좀 인천 송도라는 특수한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창업 감면에 대해서 적용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 그 사무실 중에 하나거든요. 상담 요청 주시고요. 저희가 잘 설명드리고 납세자에게 최대한 유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잘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기존에 못 받고 있었다. 그러면 나 이거 날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존에 대상이 되신다면은 과거 거에 대해서는 환급도 다 해드리고 있어요. 네, 이걸 경정 청구라고 하죠. 네, 이런 것도 요청해 주셔도 저희가 잘 해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. 저 진짜 열심히 달거든요. 그 댓글의 한 95%는 제가 달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제가 좀 업무가 많아서 댓글이 좀 늦을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문의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열심히 댓글도 달아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